네, 뉴스버스 쟁점원 2월 5일인데요. 오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겨레 보면 한겨레 그 이춘재 논설위원이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고발 사주를 제보 사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저기 이제 저는 저 기사를 오늘 아침자 이렇게 썼는데 저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명태균의 소위 황금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명태균 폰. 네. 명태균 폰에서 일부 이제 그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압수수색 해갖고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카톡 기록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저걸 단초로 해서 이제 저 취재가 이루어진 건데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박지원 게이트. 네. 저기 보면 조금 퀴즈 저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성은 박지원 게이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를 고발 사주를 박지원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죠. 박지원과 근데 조성은이 만났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갖고 고발 사주 사건을 공익 제보한 조성은이 그 당시에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을 만났다는 오로지 그 하나를 가지고 얘네들이 뭔가 정치 공작을 한 거다라고 덮어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익 제보는 나중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공익 신고자 그러니까 저건 나중에 이루어진 건데 처음에 9월 2일 날 저희 이제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도를 한 게 7월 달에 처음 저희 입수를 해서 제가 조성은 씨를 그래서 이제 정보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난 게 8월 초예요. 2021년 8월 초. 근데 그 이후에 조성은과 박지원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고발 사주 얘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성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이제 취재를 빨리 해서 빨리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아까 이런 식으로 휘말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휘말리기 전에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에 쓰려면 9월 초에 빨리 8월 말 9월 초에 써야 된다. 데드라인을 정하고 취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쓴 게 9월 2일자예요. 2일 날 아침에 이제 썼는데 그때만 해도 조성은 씨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카톡 띄워줘 보실래요? 그러면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조성은 씨가 또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날짜 보도 날짜는 좀 발언에 실수를 한 부분이에요. 자기들하고 상관없이 제가 알아서 뉴스버스 알아서 썼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저게 박지원이 개입돼 있다라는 저 발언 가지고 또 저걸 제보 사주로 몰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 저걸 보면 명태균이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저게 9월 9일인데 박지원 조성은 게이트로 가면 되죠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9월 8일인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걸 자기들이 고발했잖아요. 고발장을 냈잖아요. 자기들이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괴문서라 그래요. 보도가 나오니까 괴문서라 그러고 다 부인하고 하면서 정치 공작. 아까 말했지만은 박지원은 윤석열은 덮어 씌우는 게 명수거든요. 저걸 다시 저희들이 뭐라고 썼냐면 당시 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하고 윤석열한테 비판은 검찰총장이 윤석열한테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고 야당에다가 고발장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 공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치 공작으로 썼더니 거꾸로 우리가 괴문서를 가지고 뉴스버스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예. 괴문서를 공작했다. 저걸 저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무섭냐. 와가지고 그때 후보 때 꽝꽝 쳐가면서 큰 소리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 윤석열의 그런 정치 공작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기사화한 게 또 조선일보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면 하나씩 이제 띄워줘보세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성은 씨가 늦게 대검에 가가지고 공익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받아줬는데 박지원 조성은 국정원장 공관에서 함께 식사했다. 페북서 친분 과시했다. 식사한 거 그 전에 이 고발 사주하고 상관없이 페이스북에 이제 저런 내용이 나오니까 페이스북을 다 조성은 씨 거를 다 뒤져가지고 저걸 엮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오히려 제보 사주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동수 아까 말했던 대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여권 인사다라고 몰아서 마치 공익신고에 이렇게 받아준 게 짜고 쳐가지고 무슨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몰아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지원 고발까지 했어요. 네. 고발 사주 사건의 언론 제보 시기에 관하여 협의하고 해가지고 저런 내용으로 박지원을 고발하고 저도 고발이 됐었어요. 여기 그래서 수사 다 받았죠. 저도 박지원도 받고 저도 받고 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까지 하게 된 게 다 조선일보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제보 사주로.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발 사주 기사를 하나도 내지를 않아요. 진실에 대해서는 내지를 않고 실체에 대해서는 내지 않고 거꾸로 역프레임 가지고만 기사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조선일보가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 알죠? 조선일보가 아까 1등 공신이라 그랬잖아요. 고발 사주로 윤석열이 굉장히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코너에 몰립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게 이제 막 그 전 신문에서 조선일보를 빼고는 전 언론에 거의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제가 모르긴 해도 물밑에서 조선일보에 SOS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역프레임에. 아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하고 뭐 이제 몰라요,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죠. 네, 근데 저런 역프레임을 이제 해서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제 9월 초부터 쭉 가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조선일보가 뭘 띄우냐, 맞불을 그 사건이 대장동 사건입니다. 고발 사주에 맞불을 놓은 게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쭉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고발 사주가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은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은 조선일보다 크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을 키우면서 고발사주 사건은 좀 묻히고 상대적으로 일부러 묻히게 만들려고 대장동 사건이 이미 거의 취재가 안 되고 주간지에서 경기도의 한 일간지죠. 그렇죠. 일간지에 칼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걸 갖다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불을 놔서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키워서 결국은 그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의 올가미를 계속해서 씌워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저 군부를 뗀 데는 조선일보고 저걸 또 이용해가지고 올가미를 씌워온 거는 또 윤석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장동 사건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봐야 된다.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윤석열 때문에. 제발 정말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조금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니 그래야지 좀 이렇게 좀 이게 국민들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우리가 그런 좀 뉴스도 좀 제공하고 해야지. 맨날 윤석열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좀 이제 좀 방향을 저희들도 좀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넘어갔네요. 네. 대선 과정에서 내란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동 움직임이 걱정이 되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충분히 대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